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 이슈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모수 검찰총장, 총장 직무수행 의미가 없다. 총장의 자리를 걸고 검수 완박을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자 이런 네네. 검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검찰이 특히 사정기관의 핵심인데 네, 그 집단적 행동을 보이는 건 매우 마땅치가 않고 보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예컨대 직을 그만둔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집단적 행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옳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집단적 반발 움직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는 원래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출발을 한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전제국가 군국주의 나치를 거치면서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오남용이 지금에 이르러서 많이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오남용된 그 과대한 집중된 권한을 좀 분화해서 그 검사는 공소 기소 여부, 네, 공소 유진만 맡고 수사는 별도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구가 하도록 하자라는 건 오랫동안의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추진 과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수사권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사에게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수사에 대한 것은 일반 범죄든 중대범죄든 별도의 수사기구, 미국의 FBI 같은 그런 기구에게 맡기는 네.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다. 여기에 생각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검수 완박이냐면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속내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대장동 사건도 포함되고요.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산업부의 원전 조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 검찰에서 한참 수사 중에 있는데 네. 아마도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점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1월 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중에 있지 않습니까? 6대 사건 빼고는 네. 지금 검경 수사권이 지금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한 달을 남겨놓고 무리한 추진이다. 뒤에 다른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자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 추진보다 민생 법안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내일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인데 의견이 잘 모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내일은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생과제도 하고 네.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 오랫동안의 민주당의 그 의제였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추진이 좀 동력이 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생각하니까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검사장의 발언이나 또 수사기관들의 산업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나 뭐 등등의 움직임을 보면 시종 그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검찰권의 전횡을 일삼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가장 우려를 했고 네. 반대하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왔는데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의 그러한 오남용된 집중된 권력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해체해서 네. 오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검수완박이 부패 완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결국 지방선거가 대선의 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선거에 도움 될까요? 그렇게 이게 무슨 뭐 캥겨서 그렇다든가 또는 권력의 어떤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거를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고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권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 수사든 중대범죄 수사든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별도의 이제 통합된 기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경찰 중앙수사본부를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네. 수사를 발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수사는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본래의 기능인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사 기능의 월권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오남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본래의 위치로 정상화시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황운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은 아직 중수청 설치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를 이제 하고 그에 대한 법안은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정부 조직 관련된 그 법안과 관련된기 때문에 그다지 그 작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그러니까 없다. 지금 그 징발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취지는 그 수사권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설사 없어져도 네. 경찰이 본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자, 조경태. 검찰은 예. 공소기구, 기소 여부, 네. 공소유지 기능만 그리고 영장심판권만 네. 심판 청구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자, 이상민 의원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민생을 편기치고 그렇게 검수완박이라는 그 신조를 생산해 나가면서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뭐 저희들한테 전혀 나쁘지 않고요. 네. 자신들에게 아마 그게 검수완박이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자승자박이 되는 건가요?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 바라는 그런 그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뭔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혹시나 자기들이 그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대형 그 비리 의혹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수사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강행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겁한 모습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때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칼끝이 예. 예, 그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검찰 개혁의 완수 차원에서 검찰을 본래의 기구인 공소제기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자. 그리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적인 수사기구가 맡도록 하자.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이에 대한 숙고를 하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네. 어떤 점이 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해볼 때면 해봐라.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지방선거 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그 결국은 불리한 그 정치적 그 효과를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방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하니까 국회에서 철저하고 심의 있고 성실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예. 어떤 점을 보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네.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날짜는 왜 5월 8일, 5월 9일 이전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그 제도 또는 법을 만들려면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네. 결과론적으로 시한을 못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이 또 자기들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그걸 강행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저는 숱하게 봤거든요. 네.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빈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예. 진정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못을 받지 말고 네.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은 5월 10일 이전에 통과가 사실 뭐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네. 현재로서는 거대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국회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네.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법안과 또 의도와 또 그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네. 민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은 그 민심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잡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자, 어제 초대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이 발표가 되는데 말이죠. 어제 8명의 새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되는데 이상민 의원님, 이 가운데 네네.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가 어떻다라는 말은 조금 삼가하도록 하고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은 통합과 협치였는데 네. 전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통합과 협치보다는
그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또는 한쪽에 기울어진 사람들, 특히 60대 남성 영남 쪽 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는 전혀 허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우려될 부분이 있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 능력 뭐 이런 것만 이제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 능력도 있지만 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 또는 통합 뭐 이런 것들도 매우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초반부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화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단 후보자로 내정이 되는데 말이죠. 자, 이상민 의원님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그 원희룡 지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안마처럼 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로서는 역량면에서 부족한 거 아니냐. 역량이 이런 생각을 부족하다.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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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추경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자,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의원님. 지금 유동성도 많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나 이런 등등의 곡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물가의 압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이 이제 긴축 재정 기조에 들어가서 금리 인상을 급격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확장 또는 뭐 규제를 푼다든가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전략만으로는 지금의 복잡한 경제 위기적 상황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자 이상민 의원의 인사 총평을 들으셨는데요. 너무 능력 위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합 정신이 좀 실종된 것으로 보이고 또 다양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인사를 통해서 사실 이게 인사가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건 좀 사실이죠. 저는 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김현미 전 장관이 가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입니까? 이분을 갖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의 자리에 올려놨었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으면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 예. 방금 통합을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총리 후보 지금 유력한 후보가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아닙니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고향이 어디입니까? 호남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계셨던 분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어떤 내각에 있었던 분이고 이런 분은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발탁해서 지금 총리 후보로 지금 기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김현미 전 장관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글쎄 원희룡 전 지사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 아닌가요? 원희룡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치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제주도지사를 2번 역임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행정 경험 때문에 또 네. 면책이 대선 주자까지 지금 후보군에서
경선을 치렀던 분이고 네. 지난번에 그 대장동 사건의 일타 강사로서 상당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네. 문재인 정부의 반대대로만 가면은 저는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는 원희룡 후보가 분명히 적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여성은 이제 한 분이 있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를 했던 청년 장관 뭐 이거는 좀 기대하기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기 사항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들이 저는 포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풍부한 그 경험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네. 결국 저는 그 안정감을 저는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나와 있는 인사는 상당히 좀 무난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장관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그 장관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네. 어쨌든 그 장관 후보자들이 제가 몇 면을 보십시오. 양력을 보니까 그나마 민주당 정권에서의 장관 후보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네. 전문성을 갖춘 그 분들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네. 저는 새 정부의 내각으로 첫 인사로는 상당히 높은 그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능력 위주로 선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행정을 통해서도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 4개 도시를 방문한 이후에 내일 대구로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자, 회동 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내일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윤 당선자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을 기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새 정부의 그 시작을 축하하는 그 덕담 수준의 저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덕담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정치적 메시지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내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네, 수락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그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네. 저는 새 정부의 그 탄생을 저는 기꺼이 축하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